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립니다. 요 엊그제 나가자님을 만났어요. 나가자님 술 안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끄떡이 없네. 저는 술 마시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날도 거의 죽다 살아났고 다음날도 술이 안 깨. 그래서 나가자님하고 술 마시는 게 무섭네요. 한 잔 사달라고 했다가 아무튼 조만간 또 밥도 먹고 할 건데 오늘 영상에 제 댓글에 이런 게 나왔어요. 걸러야 하는 SI가 어떤 거냐, 뭐라고 했던 거냐, 걸러야 할 SI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걸르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정규직은 그냥 가라면 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아마 프리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랜서가 SI 프로젝트 일감 정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야지 그 프로젝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도 아니야.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사람들 성향 보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 야, 너는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냐? 야, 이 말 하는 거 있죠? 찍어 먹어 봐야 알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겉만 봐서는 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딱 들어갔을 때 일단 무엇보다도 PM의 자신감이 제일 첫 번째예요. 딱 봤을 때 PM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어야 돼. 왠지 알아요?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제안 발표를 합니다. 제안 발표. 제안 발표를 보통 PM이에요. PM.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발표를 할 때 누가 하겠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할 거란 말이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배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PM의 자신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설계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설계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큰 그림은 PM이 알고 있어. PM이 혼자서 이거를 다 설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설계자들, 조력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조력자들이 있어야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구매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협력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산 앞에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업무 꼭지별로 업무를 많이 개발을 해보고 설계해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확실한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확실한 건 아니죠. 설계까지 잘 됐어. 이걸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하게 업무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이라든가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일반 개발자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리랜서들 들어와가지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맨파워입니다. 설계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맨파워예요. 맨파워가 확실해야지 이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수행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잘 되면 물론 잘 될 수 있어. 그래도 프로젝트에서는 요 정도로 불만을 갖고 일을 하면 SI 프로젝트가 좀 힘들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 지옥의 불구덩이니 아무튼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직원들을 대우를 해주는가. 그게 바로 네 번째, 영업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영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담당자들한테 아니 우리 이거 너무 글을 두루뭉술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놨는데 제안서를 요구사항들이 두루뭉술하게 있는데 이거를 아니 요 정도만 해야지 요만큼 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합니까? 이거 그래서 술 매겨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좀 뭐 10개 우리는 한 2, 3인 줄 알고 개발을 했는데 이 10인 거야. 그럼 한 5 정도로만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영업적으로 풀 수 있는 영업 일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영업들 막 가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막 말로 막 고객들 기분 맞춰줘 가며 술 마셔줘 가며 뭐 이러면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프로젝트 뭐가 안 될까요? 안 될 일이 없죠. 확고한 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PM이 있고 PM을 또 받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설계자들이 있고 그 설계자들이 이 설계한 내용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쫙 포진해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 항목이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켜 줄 수 있는 영업이 받쳐주면 이 프로젝트는 망할 수가 없죠. 최고의 프로젝트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는데 물론 소방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철수하는 날 뭐 11시, 9시 이후 11시 뭐 이때 철수한 적도 제법 많고요. 그때가 언제야? 벌써 10년 넘었는데 두산건설이 생각나네. 두산건설에서 참 힘들게 한 적이 있었고 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공공기관이죠. 그런 적이 있었고 뭐 아무튼 또 대기업도 그런 적이 있었고 LG전자였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랬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계약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좀 더 이제 프리랜서였어요. 저도 그때. 그러니까는 뭐 계약 기간을 더 늘려서 연장 계약하는 거야. 다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적은 뭐 이거는 뭐 전혀 마이너스는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하면은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 그렇게 무력화를 못 시켜줘. 그러면 그거 다 3인 줄 알고 설계도 되고 뭐 인력도 그 일정도 잡혀 있는데 10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근을 해서라도 그거를 끝내놔야지 어떻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는 잘 되는데 개발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계속 프리랜서들 이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들여가지고 했더니 면접 보고 프로젝트 개발 환경 세팅해주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인건비 막 날려먹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설계가 똑바로 안 돼. 설계가 안 되면 개발도 안 되는 거야, 똑바로. 개발자 자기 재량껏 막 개발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큰 키를 잡을 수 있는 PM이 확고해야 되고 설계가 잘 돼야지 그 이후로 하나하나 다 받쳐줘야 돼요. 여기 그 어떤 하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다 갖춰져야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S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I 기업들이 맨파워에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맨파워 사실 아까 PM도 어차피 사람이고 설계자도 사람이고 개발자도 사람이고 영업도 사람이에요. 지금 다 난리예요, 진짜.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나 다 거기서 거기고 많이 힘들 거고 그럴 거예요. 진짜 괜찮은 회사라면 많이 사람한테도 투자들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직 뭐 입사 뭐 이게 굉장할 거예요. 저 최근에 이제 그 구직 사이트에서 기업들을 좀 몇 개 보고 있는데 회사가 직원은 많아. 100명이 막 100명씩 150 막 이래. 그런데 뭐 올 한해 100명이 나갔고 70명을 채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더라고. 야, 힘들구나 회사들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힘들겠냐?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방금 갖춰진 그런 것들이 잘 되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죠. 이게 뭔가 하나도 삐걱대면
어렵죠. 근데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는 회사면은 내가 그 회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미 꽉 차 있으면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내가 이제 구직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는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오히려 선택될 확률이 높죠. 아주 높은 건 아니야. 모든 회사들이 회사 정규직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인건비 리스크를 갖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규직이 뭐 4, 외주 인력이 6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하지 그냥 100%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일 없으면 어떡해. 그 완전히 생돈 들여가지고 직원 월급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일단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SI는.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문 또 오면 또 한번 답변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